자, 방북 특사, 이 서훈, 그 다음에 정의용, 우리가 예상대로 그분들을 이제 정의용 단장을 필두로 해갖고 5인 체제로 이제 그냥 가는데, 좀 특이해요. 확실히 임종석 카드는 고려했던 모양입니다. 아니죠. 이제 임종석 카드는 했다가 이제 버린 것 같은데. 언론 기자들이 하나만 쓰면,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을 보기에는 정의용, 서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죠. 전문가들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권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안보실장은 비서실장과 급이 같은 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어찌됐든 3월 달에 특사단으로 방문했던 것과 이른바 인원 구성이 똑같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북한 쪽에서는 비서실장이라는, 특히 요즘 임종석을 모든 것이 그냥 임종석을 통해야 된다, 이런 시중에 말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쪽에서는 은근히 임종석 얘기를 꺼냈다는 그런 이 소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임종석 카드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지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정부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임종석 실장은 과거 NL 운동, 학생운동을 했었고, 뭐 전대부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임수경 양의 그 당시 방북의 배후 조종자로 그 당시에 뭐 지목이 됐어서, 뭐 수배됐고, 현까지 살았죠. 그런 인물을 보낸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한테, 특히 이제 보수 계층의 국민들한테 왜 임종석이냐? 라는 그런 의문을 자아낼 수 있고, 또 의혹까지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현 정부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임종 실장 외교한 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가야 맞지요. 아마도 임수경 씨가 그 당시에는 세계 대학생 미인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말 의외의 인물을 탁 꽂은 건데 그 배경에 이제 임종석이 있었다는 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임종석 그 당시 전대부장은 실권자가 아니었어요. 다 언더서클에 있는 배후에서 다 조종하는 거였고, 속된 말로 하면 얼굴마당 격이 심했었죠, 그 당시에. 그렇지만 또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과거는 그러했지만 임종석이 이렇게 걸어온 길이라든가 지금을 보면은 현실은 인정하긴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이제 임종석 의원하고 같이 같은 상임위도 해서 또 여행도 10박 12일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나중에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일치기가 된 이유. 아무래도 구구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또 보수층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었고, 또 미국 쪽의 인상, 또 미국 쪽의 심기,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요. 두 가지 해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남북 간에 일단 우리가 특사를 보내겠다, 국제에서 와라 할 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1박 2일이 갔을 경우에는 뭔가 큰 선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합의점이 나와야지,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일치기, 뭐 9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했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 이제 김정은과의 면담 일정입니다. 사실 김정은 굉장히 비싸게 굽니다. 뭐 가난한 나라에 인구 2,500만 명의 지도자가 지금 시세가 너무 올랐어요. 트럼프가 너무 올려놨습니다. 폼페이오 가서 지금 지난번 못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 좀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자꾸 김정은 한번 만나고 오는 것이 엄청난 신 만나고 오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가서도 김정은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스타일로 만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저는 합의가 아직 안 됐다고 봅니다. 보통 김정은 만나면 밤늦게 만난 경우가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시간 내에 김정은 만나고 북한의 담당자들을 만나고 한 시간이 충분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만나지 않고 온다면 괜히 부담 느낄 때 만날 것은 전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모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관심은 김정은을 만나고 오느냐, 그 다음에 메시지가 어떤 걸 가지고 오느냐, 이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포인트는 지금 그 안영환 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 두 가지가 될 텐데, 아마도 당일치기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김정은을 만나냐 못 만나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를 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번에 방북 특사는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한테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미국은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게
딱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자꾸 이제 국민들을 의식해서 자, 특사 보낼 때 특히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미국의 동의를 받았느냐. 네. 동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협의를 하고 있느냐라는 국민들의 의혹,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하고 있죠. 미국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 자, 협의를 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핵심은 아마 이건 받아올 것 같아요.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만듭니다. 지난번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8월 안에 그 개소식을 네. 갖기로 했었는데 넘어갔거든요. 그럼 9월에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젠가요? 정의용 실장이 당정청 회의에서 9월 초에 개소식 갖겠다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도 약간 너무 일찍 깐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북한 측과 만나고서 까는 게 사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까버렸어요. 저는 그게 뭔가 실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 점에 관해서 북한 측과 확실하게 날짜를 받아가지고 올 겁니다. 단 여기서 이 날짜를 받고 9월에 개소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별개입니다. 이게 이제 관점이죠. 네. 그런데 정의용 특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용 특사는 이제 외교관 출신이고, 그 다음에 통상 전문가였고, 그 다음에 OECD 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하고 같이 일도 하고 해외 출장도 가봤는데, 타고난 외교관입니다. 매너 좋고. 그 다음에 외교관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늘 완곡하고 유화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정의용 특사가 그런 말을 했었죠. 북한이 비핵화에 1년 내에 합의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폼페이오하고 만나가지고 북한은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를 아주 성실하게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용 특사가 말했던 그동안의 발언이 지나칠 정도로 유화적으로 마사지를 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그 반응이 지금 미국의 외교가에서 쫙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네. 너무 상대방의 말, 북한 측의 말을 과도하게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 또는 이 말을 전달하면서 미국 측의 입맛에 맞게 마사지를 했을 가능성,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했다고 봐요. 두 개 다 했다고 봐요.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저도 뭐 차천 외교안보 전문가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타천은 아니에요. 타천이 별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북한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천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북한은 어찌됐든지 상대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휴전선에는 100만 명 이상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병력이 가장 이득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는 분명 적이죠. 그런 상대를 과도하게 선의로 본다는 것. 북한에 대해서는 두 개의 개념이 상존하는 겁니다. 같은 민족, 합쳐야 될 같은 민족이란 개념과, 또 하나는 우리의 적대, 이념과 체제가 다른 적대, 서로가 서로를 쉽게 끌어안기 이전에 그냥 먹으려 할 수도 있는 그런 적대란 두 가지 개념이 상존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개념을 적재적절하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보고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것이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북한을 섬멸시켜야 될 적으로만 봤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 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현 정권에서는 북한은 무조건 껴안아야 될 민족, 또 이것도 아닙니다.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현 정권에서 지금 너무 선의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착각이 생길 수 있는,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의 정부와 그 다음에 북한의 주민들을 분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과제고, 이거는 아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두 가지의 이제 양가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정의용 특사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베이징에 가갖고 혼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정말 노영민 대사의 무능함과 우리 외교의 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뭐 14억 인구하고 같이 아침을 먹었다. 코미디라고 그러죠. 너무 뻥이 세가지고, 이 양반이 옛날에는 굉장히 참하고 어떻게 보면은 단정하고 참 정도를 걷는 외교관이었는데, 또 의원이었는데 왜 이러시나 했어요, 제가. 저는 사실 이제 정의용 실장이 그나마 청와대에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른바 이제 386인 운동권 세력이
외교 라인까지 장악을 한다. 실선 전면에 나선다. 이것도 굉장히 전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까 그렇죠. 말씀한 것처럼 네. 이념에 함몰돼서 임모씨가 위험하죠. 이념에 함몰돼서 국가의 이익을 거래한다는 것. 사실 국내 정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교 안보 정책은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 운명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외교 안보 정책은 정말 그나마 객관적인 네. 사람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나마 정윤 실장을 높이 평가하고 그나마 제 평이 네.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선전을 기대합니다. 이른바 청와대 내 386 이념에 함몰된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우호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 저는 현 정권 내에 일부라도 이런 세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북한의 과거. 네. 북한이 뭐가 잘못했어? 네. 미국 때문에 다 저런 거지. 네. 북한 12만 명의 정치범이 있습니다. 네. 재판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집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네. 게 아니라 정의용 실장 빼고 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북한을 내재적인, 즉 그렇죠. 북한의 시각으로 보자. 이런 그 사람들이 사실 청와대를 저보다 좀 더 세게 보시네요. 아니요. 저는 그거 뭐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도 저는 과공은 비례라고 생각해요. 34살에 그 다음에 독재자고 김일성이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그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폭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적당히 대우해줘도 될 텐데 너무 지나치게 마치 착한 그 무슨 의용 청년처럼 대우를 해줘서 저는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요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이게 선출지 국가의 한계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인데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김정은 한번 만나는 게 본인들의 지지율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주고 있다고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해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MB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진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안 받아서 안 했죠. 단 조건이 말때 근데 이제 진보 정권은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라고 가서 만나겠다는 의지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했었고 그런데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방문할 때는 명확히 김대중 대통령 때는 틀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대 김대중이 맞상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거지로 가겠다 하니까 김정일이 받아들여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자격이 뭐였냐? 북한의 현재 형식상의 국가 원수는 김영남입니다. 김영남이 만나고 김영남이 만찬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실제 서해 이하고 만나게 한 거죠. 그리고 김정일은 나중에 나타나서 만나주고 그래서 떼쓰고 만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굴한 만남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남북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고개 숙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고개 숙일 상대가 아니에요, 북한은. 왜 고개를 숙입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살펴주고 좀 이렇게 등을 토닥거리면서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정도의 선이 저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늘 김정일하고의 만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석에서 뭐 인터뷰를 할 때라든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왜 저래? 할 정도로 너무나 김정일에 대해서 아주 찬양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뭐 시원시원하다, 통 크다, 나하고의 약속을 다 지켰다. 그렇지 않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약속은 지켰지만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약속을 완전 파기하고 점점 핵무기를 발전시키고 증가시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전 냉정해지고 좀 이성적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참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요 단순합니다. 내가 보면 네. 좀 무식한 놈들 많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 시원시원하면 최고인 줄 압니다. 시원시원 누가 시원시원한 줄 아십니까? 독재자는 시원시원한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정책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민주사회의 지도자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의회의 견제를 받고 야당의 견제를 받고 국민들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시원시원했던 분이 누구예요?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시원시원합니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전두환 대통령 만나고 와가지고 야 우리 뭐 할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마음대로 정책 결정합니다.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해 주겠죠. 당신 원하는 건 뭐냐? 그래? 내가 해줄게. 이걸 가지고 역시 김정은 시원시원하다 멋있다 라고 말하는 정치인들, 그런 지도자들 넉나간 사람들입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뽑는 정치인마다 또는 선출된 대통령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나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9월 5일 날 네. 한번 어떻게 되나 그때 그렇죠. 가서 시간이 보니까, 다시 한번 네. 저희가 이거를 우리 자칭 그 북한 전문가하고 여러분은 타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